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기 많은 여자 첫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둥이와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람둥이를 구별해내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바람둥이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숨은 바람둥이 찾기. 친구 김군과 미팅에 나온 박군.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주선자에게 카톡이 하나 날아옵니다. 주선자, 얘들아 미안. 둘 중에 바람둥이가 있는 것 같아. 박군은 둘 중 가면을 쓴 바람둥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배선영, 24살, 땡땡 체대 육상부 3학년, 외모, 예쁘지만 잘 웃지 않음, 성격, 부드러움을 많이 탐, 특징, 촉망 받는 육상 엘리트. 고현정, 30살, 땡땡보험 영업팀, 외모, 관리를 잘해서 동안, 성격, 자기 자랑이 심함, 특징, 작년 보호망 출신. 그럼 이 두 여자 중에 누가 바람둥이일까요? 우선 첫 번째 단서, 소지품. 배선영, 우주폰6, 출시일은 2015년 7월, 옛날 거죠. 고현정, 사과폰 썰틴, 출시일 2021년 12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상이죠. 두 번째 단서, SNS. 배선영은 풍경 사진과 친구 사진이 많았는데 고현정은 셀카 사진이 엄청 많았어요. 세 번째 단서, 말버릇. 배선영은 현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라는 식으로 말했고 고현정은 저는 BTS 팬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바람둥이일까요? 배선영일까요? 고현정일까요? 바람둥이는 바로 고현정이랍니다. 왜 고현정이 바람둥이 여인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일단 고현정은 심각한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녀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바로 산다고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시인데요. 자신의 경제력과 트렌디함을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사람을 너무 모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두 번째 단서를 살펴볼게요. 고현정의 SNS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셀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강할수록 셀카를 자주 올려요. 특히 자기 얼굴 정면 사진이 많죠. 자신이 있거든요.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내 얼굴 모두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셀카를 자주 올린다고요? 한국인들이 페이스북에 셀카를 올리는 비율은 전체 포스팅 중 10%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현정이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죠. 이제 세 번째 단서를 살펴볼게요. 고현정의 말투에서 못 느끼셨나요? 그녀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1인칭 주어, 즉 나가 들어있어요. 자기 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쓰는 것도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고현정이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바람도 쉽게 피우기 때문이에요. 혹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을 사랑해주는 법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를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연애 중에 딴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연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을 원하는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어떤 심리학자는 그들에게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제 고현정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배선영이 낯을 가려서 말을 잘 못할 수는 있지만 바람기는 여자랑 만나고 싶지 않다면 배선영 양에게 애프터 신청해보세요.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나쁜 남자의 매력. 그런데 우리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어떤 점이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워싱턴 대학의 니콜라스 홀츠만 교수는 나쁜 남자의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111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쁜 남자 테스트를 보게끔 했습니다. 나쁜 남자 테스트가 뭐냐고요? 심리학에서는 나쁜 남자를 다음에 3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을 정의해요. 첫 번째,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에요. 두 번째, 지나친 자기의 나르시시즘.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특성이에요. 세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마키아벨리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특성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3개의 특성을 묶어서 어둠의 3대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남자 테스트를 통해서 이 3가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죠. 자,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서 테스트가 끝난 후 홀츠만 교수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한 번은 평소 스타일대로 꾸민 사진을, 다른 한 번은 모두 똑같은 체육복으로 갈아입힌 후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 속 참가자들의 매력들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과연 나쁜 남자의 특성과 매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똑같이 체육복을 입었을 때는 나쁜 남자와 보통 남자 사이에는 매력도 차이가 없었지만 평소 스타일대로 꾸미고 찍었을 때는 나쁜 남자의 매력도가 훨씬 높았던 거죠. 즉, 나쁜 남자는 보통 남자보다 자기를 더 잘 꾸몄던 거예요. 홀츠만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쁜 남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잘 꾸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쁜 남자는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합니다. 실제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춰 외모를 세련되게 꾸미죠. 또한 나쁜 남자들이 이성과의 가벼운 만남을 즐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표현을 쓰며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이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남녀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죠. 하지만 나쁜 남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연인을 무시한다거나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확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잘생겼다고 해도 그가 나쁜 남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그와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바람기 맞는 여자 첫눈에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